안개의 유령으로부터 새소리 가득한 언덕에 앉아 우리 함께 같이 하늘 바라보네. 알 수 없는 상황 힘든 여정 속에도 하늘 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께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며 이루어주시네. 이렇게 살아달라 하시는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달라 하시는 주님의 느끼며 고백 속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 감동하네. 비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살과 구름과 바람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 가득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합니다. 부어주시는 네, 반갑습니다. 신호식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된 내용처럼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가려움증, 그 외래복구나 수속 환자에 대해서 수속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낙연 선생님 발표 자료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교수님. 예, 잘 보입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발표된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어소시에이티드 프라이터스에 대한 리뷰 아티클입니다. CKD-AP는 말기 신질환 환자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고 삶의 질 저하 및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병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과소평가되고 과소진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가바펜틴의 효과에 대해 확인되었으나 카파오피오이드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같은 새로 발견되는 약제와 비교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양증은 긁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불쾌한 감각으로 정의되며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됩니다.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소양증은 ESKD 환자에서 흔하고 잠재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과적인 원인과 달리 1차적인 피부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한 긁힘으로 인해 찰과상과 같은 2차적인 피부 변화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HD 환자에서 CKD-AP의 유병률은 10에서 77%입니다. 횡단면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는 성인 투석 환자 중 CKD-AP의 전체 유병률이 55%라고 보고했습니다. 35,4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 투석 결과 및 진료 패턴 연구, 즉 DOPPS에 따르면 HD 환자의 18%가 CKD-AP로 인해 매우 또는 극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CKD-AP는 여전히 과소평가되어 최대 18%가 치료를 받지 않으며 17%가 의료진에게 가려움증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 책임자의 69%는 자신의 진료 현장에서 가려움증의 유병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CKD-AP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크고 불연속적이지만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밤에 증상이 가장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종 만성 긁힘의 징후가 있지만 피부병 소견을 나타내지 않으며 연관된 원발성 피부 병변도 없습니다. 25에서 50%가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다리, 등, 두피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고 성별 차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SKD 환자에서 CKD-AP가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비대칭적이거나 비정형적인 특징이 있거나 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CKD-AP에서 가려움증의 심각성과 기분, 사회적 관계, 수면과 같은 삶의 질 영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었으며 중증 CKD-AP 환자는 예후가 유의하게 나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KD-AP의 병태 생리는 아직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CKD-AP의 진단 및 관리가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차이와 여러 모순이 있는 여러 출처로부터 만들어진 기전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KD-AP는 과거 흔히 유레믹 프루라이투스라고 불리며 불충분한 투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되었지만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투석 적절성은 CKD-AP의 빈도와 일관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CKD-AP와 혈청 부갑상선 호르몬, 칼슘 및 인산염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DOPPS2 연구에서 칼슘 및 인산염 제품은 CKD-AP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제품이 고용량일 때만 해당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건조증은 CKD-AP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연구에서 연관성을 찾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건조증은 원인보다는 악화 요인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타민은 가려움증의 주요 매개체로 간주되며 임상에서 항히스타민제는 CKD-AP에 흔히 처방됩니다. 하지만 파포 이후의 연구진은 CKD-AP가 비히스타민성 경로에 의해 일어남을 입증하였고 따라서 CKD-AP에서 히스타민은 원인일 가능성이 낮으며 항히스타민제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CKD-AP의 기전에 대한 현재 이해는 CKD-AP가 있는 ESKD 환자와 없는 환자의 피부 면역 화학적 환경을 비교하는 연구에 의존합니다. 이 그림은 CKD-AP의 병태 생리를 부분적으로 피부 수준에서 가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ESKD 환자의 경우 혈전과 피부에서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농도와 표피 기저층에서 칼슘 이온이 증가하며 이는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CKD-AP에 대한 자극을 유발하는 것은 칼슘 이온 증가나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의 침착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외의 추가적인 요인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피 마스트셀은 트립테이즈를 방출하여 신경 내에서 신호 전달을 활성화하는 프로테이네이즈 액티베이티드 리셉터 2를 활성화합니다. PAR2는 TRPV1 이온 채널을 감작시키고 척수의 가려움증 신호 전달을 민감하게 합니다. TRPV1의 감작은 신경말단에서 substance P 분비를 유발하고 substance P는 케라티노사이트와 진피 마스트셀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CKD-AP에서는 헬퍼1 T셀이 증가하며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6, TNF-알파를 포함한 사이토카인을 방출함으로써 이 경로는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또한 CKD-AP의 환자의 피부에는 항소양 효과를 가진 카파 오피오이드 리셉터 발현이 증가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는 진피 마스트셀, 표피케라티노사이트, 헬퍼1 T셀, 그리고 신경섬유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말초 기전과 달리 신질환 환자의 가려움증과 관련된 중추 경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카파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CNS에서도 광범위하게 발현이 되며 효능이 입증된 두 가지 카파 작용제는 CNS 침투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중추작용이 그 효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KD-AP의 병태생리학에서 중추대 말초의 카파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CKD-AP는 다음과 같은 멀티다이멘셔널 심텀 스코어링 툴에서 볼 수 있듯이 0에서 10까지의 숫자 등급 척도로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됩니다. 다른 측정 도구로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5포인트 라이커 스케일 등이 있으나 이러한 다차원 도구의 유효성은 CKD 인구에서 아직 잘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CKD-AP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CKD-AP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를 정리해둔 표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KD-AP에 대한 최적의 관리는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여러 리뷰에서 초기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먼저 초기 관리에서 국소 완화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CKD-AP 환자에서는 건조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가려움증 완화에 중요합니다. 무작위 이중 맹검으로 이루어진 다기간 임상 연구에서 글리세롤과 파라핀 함유 국소 완화제 사용이 완화제 단독 사용보다 훨씬 효과적임이 확인되었고 연구 종료 시 환자의 75%에서 가려움증이 개선되었으며 삶의 질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완화제에 반응하지 않는 CKD-AP의 경우 다음 단계로 국소 제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03% 농도의 국소 캡사이신에 대한 무작위 이중 맹검 교차 위약 대조 시험에서 캡사이신 치료 1주에서 4주 차에 가려움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에서는 많은 환자가 참을 수 없는 일시적인 자결감을 호소하였습니다. 국소 마취제인 1% 프라목신은 연화제와 비교하여 4주 동안 매일 2회씩 사용하였을 때 치료군에서 가려움증 강도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소 크로몰린 나트륨, 국소 감마리놀렌산, 국소 세리신, 국소 비타민 D 모두 여러 연구에서 CKD-AP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랭 수용체 작용체와 같은 특정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다른 국소 제제가 제한되었습니다. CKD-AP 내성이 있고 에멀전 및 국소 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전신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모두 CKD-AP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여러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시험에서 CKD-AP 관리에서 가바펜틴이 위약에 비해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메타 분석에서도 이러한 약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석 환자에서 저녁에 가바펜틴 100ml 또는 프레가발린 25mg이 시작 용량으로 권장되며 일반적으로 투석 후 추가 용량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의 효능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가바펜틴의 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프레가발린을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바펜틴 또는 프레가발린은 환자의 85%에서 가려움증을 완화했습니다. 디펠리케팔린, 날프라핀과 같은 카파 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에 대한 여러 연구는 CKD APA 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능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효과의 정도는 가바펜티노이드에서 관찰된 것보다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카파 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를 가바펜티노이드와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설트랄린, 마스트셀 스테빌라이저, 달맞이꽃 오일 성분인 경구 GLA, 몬테류카스트, 살리도마이드, 강황 등이 적은 수이긴 하지만 임상 연구에서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치료법으로는 광선요법, 투석 변경, 신장 이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광선요법의 경우 UVA는 효과가 없고 UVB가 효과적이며 난치성 CKD AP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 지속 기간은 다양한데 많은 환자에서 관해가 길게는 2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치료 중단 후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에 있어서는 고유속 HD가 저유속보다 우수하고 혈액 투석 여과기가 고유속 HD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무작위 연구가 있었으나 방법론적인 결함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매우 심각하고 불응성인 경우 신장 이식이 CKD AP의 유병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장 이식에 적합한 환자는 하혈전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증의 중증도 및 내성에 따라 CKD-AP 관리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ESKD 환자에서 가려움증의 원인이 CKD-AP라고 가정하기 전에 항상 다른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CKD-AP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초기 관리는 보습제 및 기타 국소 제제, 가바펜티노이드를 사용합니다. 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 후 가바펜틴 100mg 또는 프레가발린 25mg, 투석하지 않는 CKD 환자의 경우 격일로 가바펜틴 100mg 또는 프레가발린 25mg으로 시작합니다. 약제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현기증, 운동실조, 졸음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꼭 알려야 합니다. 불응성인 경우에는 카파 오피오이드 리셉터 아고니스트 및 포토세라피 같은 다른 치료가 권장됩니다. 카파 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에 관해서는 장기간의 안정성 및 유효성 자료뿐만 아니라 가바펜티노이드 등 다른 약제와 비교한 유의미한 자료들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결론입니다. CKD-AP는 삶의 질 저하, 수면 장애 및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 ESKD 환자들 사이에서 흔하고 문제가 되는 증상이나 정확한 병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소 약물로 시작하여 가바펜티노이드로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불응성일 경우 카파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 또는 광선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CKD-AP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으며 카파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와 같은 새로운 약물과 가바펜티노이드 같은 기존의 약물을 비교하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선생님, 만성 콩팥병 환자 그다음 소양증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박 교수님, 그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뭐 코멘트, 저기 이 사람들 언더라인 그 디프레션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이카이트릭 서포트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카이트릭 감기 좋아지면 이치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 레미치 약 좀 쓰십니까, 다른 교수님들?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가격 때문에 보호자 네. 환자분들 얘기하는데 다들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려움 때문에 힘들지만 그 약을 먹자 하면 네, 별로 그 정도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혈액 투석을 직접 오다를 잘 안 하니까 제가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투석실에서 혹시 그렇게 많이 심한 사람들 혹시 요즘 좀 있나요?
저는 외래에서 조금 써봤는데 네네. 일단은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환자가 이제 그 정도의 약을 한 알이 5,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약을 처방을 받아가겠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 것 같다라는 정도는 아주 좋아하셨다 이거는 아니지만 살 것 같다는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AP 자체가 그냥 전조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또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서포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이게 웩스 앤 웨인 하고 또 참을 때는 또 영 지낼만 하다 하기도 하고 시즈널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마 그 디프레션 사이클과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무지막지하게 가려운 사람은 아니면 잘 안 하게 되고 때로 이제 또 한 가지 코멘트 중에 하나는 포스포러스 컨트롤을 열심히 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동시에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 좀 코멘트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포토세라피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포토세라피도 굉장히 효과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피부가 조금 까매지고 또 병원을 자주 와야 되고 돈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역시도 환자가 그만큼의 니드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토세라피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피부과를 다니면서 에토픽 더마타이티스 때 이제 저희들이 로컬 세라피를 이제 스테로이드나 뭐 타크로리무스 오인트나 이런 걸 하다가 시스테믹한 이뮨 서프레선트를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UVA1 포토세라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부과 말은 제가 그때 이제 치료받을 때가 한 2년 전인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UVA1 자체가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의 어큐트한 익서스페이션 때 굉장히 효과가 조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 박종빈 선생님이 논문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피부과를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프로라이투스 환자들 UVV도 효과를 경험했고 또 그쪽도 저도 모르는 세계였는데 조금 좋아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김연아 교수님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보니까 저희 투석실에 이현주님이라고 한동안 플루라이트 되게 심했을 때 저희 병원 피부과에서 광선 치료를 시행을 하셨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계속 꾸준히 다니시면서 지금은 또 따로 다니고 계시진 않으시는데 꾸준히 다니면서 조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제가 외래에 이제 복막투석 하시는 분 중에 또 피부과 이렇게 우리 병원 피부과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치료하시는 분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자주 와야 되긴 하지만 확실히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제로 조절되지 않을 때 권해볼 수 있는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죠. 레스트레스 레그 신드롬하고 프로라이투스랑 이제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도 비슷하게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말씀드린 대로 포스포러스 컨트롤이나 정신과적인 이런 거 같이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화면 공유한 거 금방 보이시나요? 엔드 스테이지에서 크로닉 이칭 때 교수님들 네,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보습을 하루에 한 2-3번 이상 최소한 잘 바르도록 종류는 보니까 뭐 베이비 로션부터 시작해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바로 UV 포토세라피부터 하는 게 하는데 이게 좀 빠른 것 같은데
일단 포토세라피 UV를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바펜틴이나 리리카 보통 자기 전에 뭐 주로 하긴 하는데, 참고로 그 ESRD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용량을 한 100ml 한 BID 정도만 해도 하면 하루에 200ml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좀 과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프레가발린 이제 리리카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 용량이 75ml입니다. 근데 보통 한 50ml가 좋다긴 하는데 일단은 그 한 알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나머지 위에 넘어가면 나프라퓨린이나 그다음에 미라자핀 뭐 이런 쪽도 보통 그 SSRI 종류로 써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교수님 NEJM에 나왔던 그 셀렉티브 카파 오피오이드 리셉터 아고니스트 디펠리케팔린 해가지고 이제 그게 NEJM에 한번 실렸었는데 금방 그게 상품화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작년 8월에 FDA에서 일단 공인이 났고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금 올해 2022년 1사분기에 아마 미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켓에 나온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빨라도 뭐 연말이나 내년 정도 돼서 아마 나올 것 같고, 효과는 괜찮다 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이낙연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하고 이렇게 헤드 투 헤드로 했는 게 나온 게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쓰는 효과가 꽤 있어서 아마 보약제가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 해서 우리나라에 론칭이 되면 이름이 보니까 코르수바라고 돼 있던데 상품명이. 그래서 보약제가 좀 들어오면 또 이제 투석 환자나 만성 콩팥병, 특히 ESRD에 가까운 환자에서 소양증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을 교수님들 말씀하신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디프레션이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그 사이키애트릭 프로블럼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몸상에서 그 포스페이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습제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꼭 필요하고, 네 번째는 맞습니다. 저도 보내보니까 포토세라피가 의외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세라피에 대해서 관심을 필요하면은 환자에게 보통 이제 이칭 ESRD 환자에서 CKD 환자 이칭 있을 때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있냐 하면은 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없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해서 환자에게 맞는 거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임희 선생님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은요, 천세한 선생님하고 질문 있으세요? 제가 전임희 네. 선생님한테 네.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환자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경한 프로라이투스를 호소했을 때는 여기 뭐 안티히스타민 효과가 없다고는 하지만 효과 있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하실 때 뭐 페니라민이나 지르텍 이렇게 같이 컴바인해 가지고 먼저 치료하고 환자한테 이제 약을 줄 때에 이게 효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라이투스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가지고 약제를 주시고, 이제 그 약을 먹어도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바펜틴으로 비보험이지만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라이투스가 정말 심한 환자들은 피부 병변이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짜 그런 환자들은 해답은 신장이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하시죠.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광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3월 4일부터 저희 올해 1학기 초독을 시작했고 지금 7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낙연 선생님 잘 발표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전공의 선생님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일단 천세한 선생님으로 표시는 했습니다. 했고 이막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금 최근에 접수해 놓은 연구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지금 국가과제는 이러하고 이번에 조절 T세포 관련해서 연구재단에서 받게 돼서 이제 참고로 공동 연구자로는 우리 학교 김영호 교수님하고 허정훈 교수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단 연구 미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IRB에 접수하고 나면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3월 14일에서 다음 주 주간에 아마 심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플로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투석 환자들 관련해서 심전도와 관련되는 연구에 같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되는 거는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심전도를 달아서 그게 관련되는 전해질 수치라든지 실증하는 관련들이 직접 관여될 것 같습니다. 연구 기간은 현재 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도 같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저희 이제 환자에게 기구를 붙이고 실제로 임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증하는 사업으로 연세대 산학협력관과 함께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보시다시피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아마 심전도, 그 다음에 고혈압 관련해서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예. 말씀드렸고 혹시 다른 광고하실 말씀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전세환 선생님 괜찮아요? 컨디션이? 예, 교수님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 예, 전세 선생 고생합니다. 다음 주 초독은 코로나로 근심이 많아서 신장희 씨가 코로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해서 초독 마치고 다음 주 또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